예, 도시 디자인 아카데미 오늘 다섯 번째 강연 주제인 행복도시 대중교통 보행 중심 계획의 이해에 대해서 강연과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임승달 교수님은 신행정수도 건설기획단 교통분과 자문위원장과 우리시 정책자문위원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국가균형발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토론회는 국토교통연구원 안정화 박사님, 건축공간연구소 오성훈 박사님,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박용남 소장님께서 참여해 주실 것이며 강의와 토론은 각각 40분 내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강의를 듣는 분들은 궁금하신 점들은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강의자 또는 토론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임승달 교수님께서 행복도시 대중교통 보행중심 계획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여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벌거 이러시죠? 반갑습니다. 임승달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용환 교수님을 비롯한 담당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제는 도시계획이나 도시 설계가 공급자가 아니고 수요자인 시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도시가 되어갔고, 또 시민들과 이 전문가들이 이런 장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마 제가 제5강으로 교통 분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교통은 도시계획에서도 토지용과 함께 양대의 핵심 계기고, 도시 설계 디자인 분야에서도 교통망 자체가 도시 골격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 경관 측면에서도 가로 경관이 대단한 디자인 요소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시됩니다. 또 일반 시민을 보면은 이제는 현대사회는 의식주와 함께 이동권, 행도 하나의 필수 요소가 되면서 이 교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불만 요인도 많고, 또 우리가 각종 선거에서 보면은 교통이 최대의 수건 사업으로 이렇게 대두될 만큼 중요한 분야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행복시 대중교통 보행 중심 교통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 대통령이 계셨을 때 40년 전에 임시행정 수도 때부터 행정수도하는 연을 맞아서 노무현 정부 5년 내내 행복도시 계획과 자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교통을 주로 자문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교통이 가장 시민들의 불만이 많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이 잘못됐다는 신랄을 많이 받고 있어서 담당했던 또는 자문했던 큰 역할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곤욕스러울 때도 많고, 또 이것에 대해서 과연 이런 현실과 계획 논리의 괴리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이런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의 장을 갖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던 신행정수도에서는 교통분과 자문을 했고, 그다음에 광역도시 계획 쪽을 했고, 또 세종시는 제가 한 6년 전 이사 와서 각종 단체에 그냥 봉사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는 우선 행복도시에 대한 어떤 기본 이해를 조금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행복도시에서 중요한 교통 문제에
그 보행 교통 대중교통과 보행 중심 계획의 주요 내용을 좀 소개하고 또 시민들이 지금 불편하게 하고 있는 사항들이 교통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통해서 그 사실 여부를 팩트 체크한 후에 그 원인을 한번 좀 살펴보고 또 이것이 좀 계획으로 봤을 때 미래의 교통의 파라다임의 변화와 현재의 세계 각 도시의 그 정책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서 뭐 하나의 그 대안을 좀 제시해 볼까 합니다. 우선 행복도시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과거 이성계 이시조선 건국 초기부터 이 지역에 수도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곳입니다. 물론 1993년에 해서 10개월밖에 건설을 못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하륜 등 여러 가지 반대로 사실 서울로 갔습니다만은 지금도 여러 가지 그 당시에 했던 그 기초했던 그런 소속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상군사령부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충남 유형문해제로 돼 있고 그뿐 아니고 우리 정감록에도 이 지역은 세왕조의 중심지로서 이렇게 돼 있어서 그간 많은 그 무속인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런 정감을 믿는 그런 분들이 여기를 그 선망해서 와서 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상군사령부가 되면서 그 무속인들을 이제 이렇게 좀 정비해서 그래도 지금 많습니다. 이렇게 됐던 곳입니다. 박 대통령 시절에 보면은 1997년에 우리가 신행정수로 계획 발표를 우리가 박 대통령이 시작해서 다 특별법을 만들고 키시대에다가 지역개발연구소를 실무팀을 만들었었습니다. 저는 키시다 그때 글로 그냥 전후 발령돼 가지고 좀 일도 못한 상태에서 11.6이 나서 박 대통령 서거면서 그 배치객이 무산이 되면서 저는 강릉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 지금 백지기과 한번 여러분 비교 좀 해보시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 백지계에서는 지금 장기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돼 있고, 지금 행복시는 연기의 수산, 원수산 중심으로 돼 있죠. 그 면적은 조금 백지계 조금 넓죠. 비슷합니다. 2천만 정도 면평이요. 그리고 그 당시 기능도 똑같이 행정수로 됐으면 거의 똑같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사실은 시행정수로 계획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인구도 50만 명 거의 갔습니다. 그 당시에 박 대통령이 11.6만 안 내서 79년 안 돌아섰다면은 아마 1980년에 기자회견에서 확실히 말씀을 하고 82년에 계획이 만들어져서 82년 착공을 해서 96년에 맞춰졌을 겁니다. 아마 제가 지금 좀 자꾸 생각하는 것이 현재 노태우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께서 요즘 뭐 갈 곳도 없어 그렇게 되는데 물론 우리 박 대통령이 서거하는 것이 민주화를 촉진했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시간을 본다면 그냥 그때 생존이 있었으면은 아마 지금은 국토가 많이 달라졌을 거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것뿐이 아니고 이 국토 개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국토 개조 계획이 있었는데 아다시피 이렇게 행정 그 중심 도시를 앞에 놓고 그 뒤에 환상을 4개를 만들고 방산축을 만들어서 한 도시를 국토를 개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중국과의 교육도 상당히 불확실한 지역에 있었는데 지금 평택만이라든지 그 지금 가로림만 지금 그건 안 됐습니다만 지금 태안 정도 거기입니다. 거기다가 그 계획을 세웠던 것은 참 선견지명이 있었던 그런 계획이었다 생각됩니다. 박 대통령이 돌아왔을 때 책상을 정리하러 들어갔더니 2권의 책이 있었다 합니다. 하나가 백제기였고 2번째가 이 국토개조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경하고 이렇게 3개가 그 책상 위에 여러분이 지금 그 대성기록관 가면 그 당시 좀
뭡니까 아주 검소한 그 책상이 지문 책상이 있는데 그 위에 놓여 있었다고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사실은 박근혜 전 한나라 대표가 수정안 파동을 비롯해서 신행정수도 건설법 할 때 그분이 도움이 없었으면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분이 무슨 정치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 유운을 좀 많이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저는 나름대로 그런 추측을 합니다. 네, 이건 우리 행정도의가 추진하는 과정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잘 아시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행정복합도시로 됐다가 현재 어저께 처음 이제 세종의사당이 국회 본회의가 되면서 이제 또 행정수로 되는 마중물을 좀 놨다. 그리고 대중교통은 우리가 2017년에서 세종 도시교통을 출범하면서 막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교통 내용을 보면은 행복시의 도시개념 구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도시개념을 국제 공모를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당선장은 5개를 만들었습니다만은 그 주축이 되는 것은 지금 오르데가 이분의 스페인에 있는 그 건축가의 이 천개의 도시 이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서 주축이 돼서 이것이 그대로 현재 행복도시, 복합도시와 교통체계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 특성은 환상형의 묵주 스타일의 도시구조 형태입니다. 이건 세계에서 유일한 환상도로입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중앙에 공안지로 한 50% 비워놓고 그 중앙에 비어있는 가장 비싼 땅이죠. 이걸 비워놓은 쪽을 가지고 원형으로 우리가 환상을 넣고 그 원형으로 된 대중교통 중심을 축을 중심으로 위계가 없는 중심이 없는 수평한 그러한 민주적인 구조로서 만들었던 것이 특징이고 이것이 지금 MIT나 여러 가지 건축과에서도 이걸 중심으로 스터디를 한다고 무슨 레포트로 그런답니다. 그런데 어쨌건 이걸 중심으로 이걸 대해서 사실은 세종시의 교통 계획은 이것이 그냥 주축이 돼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좀 보완하고 하는 그 선에서 끝났지 새로운 아이를 넣는다든지 새로운 축을 넣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심지어는 가운데 축이 사실 환상이 교통으로서는 이제 거리를 볼 때 우회였기 때문에 가운데 하나 좀 선을 넣으려는 것도 그 당시 이걸 좀 깨지 않으려고 지난해 축을 하나 넣으려고 하는 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려웠었어요. 어떤 살려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현재의 교통계획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행복교통체계에는 이제 몇 개의 특성이 있는데 외부는 이제 우리가 2개 순환척이 있다고 봤고요. 내부에는 이제 또 하나 축이 있어서 외부의 교통이 내부로 둘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또 하나 축이 있었고요. 대중교통은 BRT로 그 당시에 이제 최적 수단에 대한 연구를 해서 BRT로 결정을 해서 BRT 중심으로 해서 주로 폭언 편도 2차선 중심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BRT 정류장과 생활권 간에는 이 BRT 선이 순환이 한 23km 정도 되는데 각 23개의 생활권이 있는데 그 생활권과는 셔틀버스가 BRT역까지 계속 셔틀을 해주고 생활권과는 BRT에서 이렇게 통과하도록 한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그리고 녹색교통의 활성화로 해서 자전거 도로와 보행 도로를 많이 넣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기는 이제 대중교통지향 TOD 개발 개념을 내셨는데 23개 생활권마다 자족적인 기능으로
그 내부에서 생활권 내에 지금 이제 복홈이죠. 복홈 비롯해서 그게 뭐 중학교, 초등학교, 그다음에 상가에서 웬만한 활동은 이 자체 내에서 유발 교통량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자전거와 도보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고, BRT까지는 그러니까 셔틀버스로 운행해서 돼 있고,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23개 중에서 지금 이제 거의 복홈이 거의 이제 지금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가장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BRT 지금 저 뭡니까 저 복홈을 중심으로 해서 초학교 넣고 그래서 학생들이 그 도로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의 또 세종의 자랑스러운 특징적인 하나의 계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차량 통행과 속도를 통제하는 그런 교통 정원화기법, 종원화기법을 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입해 냈습니다. 이 정원화기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람 중심 또는 안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하나의 필요한 아주 계획에 필요한 수단으로서 속도를 규제하고 속도 방지턱, 과속 방지턱과 험프식 이저 뭡니까 보도를 갖다 이렇게 올리고, 가을지자도로라든지 차량 기둥이라든지 차선을 다이어트한다든지 회전교차로는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수단을 통해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불편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행 전용 도로를 많이 넣는데 자전거와 전용 도로는 테마형과 이제 주거형이 있어요. 테마형은 이제 우리가 문화거리나 쇼핑거리, 정부 청사거리, 대학거리 이런 쪽에 다양한 활동이 차량에 방해 없이 전용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주거형에도 이제 주거형 생활권과 나름대로 대중교통 정류장까지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전용 보행 전용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보도는 이제 차량 동선과 분리하면서 도로 기능에 따라서 또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화롭게 경관이 밀착수하면서 도로 곁에 이렇게 일반 보도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그 시민들이 생각하는 세종시 교통은 어떠냐? 세종 시민한테 세종에서 생활하는데 가장 불편한 게 뭐냐 했더니 58%가 교통이 제일 불편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문화여가라고 합니다. 이제 교통 문제가 이제 가장 불편하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어느 도시여도 이제 교통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수위는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절대 비중으로 차지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대단히 높은데 이거는 이제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교통 문제는 다르다 봅니다. 보는 관점이 자동차 이용한 사람이 소통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보행자가 안전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계획이 잘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문제가 될 수 있다 봅니다. 또 시대에 따라서 교통 파라다임이 많이 변합니다. 지금은 이제 자동차 소통보다는 보행자 안전을 중심으로 가고 있고, 오늘 개인 수단보다는 대중교통을 가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보다는 또 이제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우리 도로안전협회에서 전국의 교통 안전 지수를 뽑았는데 세종시가 금년에 또 수위를 했습니다. 제일 안전한 도시로. 그러니까 보행자 측면에서는 어느 도시를 추월할 수 없는 압도적인 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80%에서 작년에 의해서 올해도 교통안전지수 최우수 도시로 나온 보고가 오늘 어제 나왔나요? 오늘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보는 데 따라서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면은 교통 문제가 그러면 뭐가 가장 교통 문제냐 이렇게 저들이 물었는데 가장 큰 것이 주차 문제라고 고체 조사할 때, 두 번째가 이제 대중교통 이렇게 과학교통이고요. 우리 사회조사에서 보면은 가장 문제가 된다는 게 방지턱하고 속도 규제다. 그게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 두 번째는 도로가 좁다. 세 번째가 이제 주차 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민들의 그 불만 요인을 한번 우리가 외국의 어떤 사례라 또 우리 현재 현상을 가지고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 시설 문제입니다. 주차 시설이 제일 불편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 현재 세종시에는 주차시설 현황이 승용차 대당 1.22로 어느 도시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 문제는 이제 주차시설 분포입니다. 세종시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노상 주차라든지 5개 주차장이 적고 주로 건물 부설 주차장이 지금 95%입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이제 주로 평지에다가 도로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불편을 느끼고 있죠. 그때 이제 뒤에 우리가 이제 주차장 이용률을 공급률을 따져보면 주간은 뭐 뭡니까 그 신도시에서는 뭐 한 100가 넘고 이제 부족한 지역이 야간에 주차장에 미비된 일부 읍면 지역이 저녁에 조금 부족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평균 이용률을 보면은 평균을 보면은 낮에는 평균 이용률이 한 47% 반도 안 되고 저녁에가 한 74%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제 불법 주차가 일어나는데 그 절대 다수가 노상 주차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종시의 지금 주차 시설은 좀 부족하다고는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데 문전 노상 주차에 길들여진 이러한 그 불법 주차 행태 이것이 하나의 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도 주차 동향이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는 억제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차 설치 기준도 부설 설치 기준도 과거에는 몇 대 이상 이렇게 설치했는데 요새는 몇 대 이하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되도록이면 못 확보하게 하는 건물주도 이런 추세로 지금 바뀌고 있고 밖에 있고 뭐 주차장 요금 확대한다든지 불법 잔속이라든지 이런 주차 수요 관리가 철두철명이 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승용차 관리 교통 TDM 내에서 교통 수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출입 금지 지역을 비롯해서 이따 이제 뭐 뒤에 발의를 이런 할 텐데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또 이제 차량 공유제가 이렇게 일반화되면은 이제 주차장에 많이 줍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만 해도 지금 생활권 5-1이 내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분양이 되는데 거기는 아파트 내 주차장을 없습니다. 못 지킵니다. 밖에만 줘놓고 그러니까 주차장이 아파트에 한 대도 못 지켜고 외부만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주차자가 그 공유 시스템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주차 행태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주차장의 확보는 사실은 좀 재고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도로 좁은 도로 문제입니다.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세종시 걸 보면은 도로율이 한 10.7%. 그러나 이제 시가지 중심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22.6%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구 단위 계획할 때 도로율 한 13% 내줍니다. 그렇게 본다면 면적으로 봐서 그렇게 적은 도시는 아닙니다. 우리 도로가 다만 우리 지금 세종시는 도시계획 아까 국제 현황상에서 보았듯 여기는 차량 중심이다가 평등한 탈 중심 평등한 거기 때문에 무슨 대로 중로 세우로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거의 모든 데를 집산도로 개념 2차선으로 평등한 도시 어느 도시 있어도 똑같은 권연이 있는 도시 이거를 추구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도로가 소로와 중로로 되어 있습니다. 80%가 대로와 광로가 없어요. 그래서 그간의 그 광로나 이렇게 대로에 길들여진 뭐 4차선, 8차선 이런 데 길들여서 상 좁다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또 세종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시 말하지만은 도로 다이어트의 추세는 세계적인 추세고 오히려 지금 차량 투입 쪽을 금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현재는 불편하더라도 나름대로 시간이 가다 보면은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지턱 그 속도 규제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모든 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미 이거는 옛날에 벌써 1972년에 이게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이후로 80년대부터 해서 90년대 거의 다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생산국이어서 또 상당히 그래서 이게 상당히 늦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 교통사고가 너무 높다 보니까 2018년에서 이제 교통 대책으로서 5030 계획을 추진해서 시범 사업을 거쳤다가 이제 금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이후로 저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차량은 저기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교통 사고는 상당히 줄고 있어요. 이렇게 안전 중심으로 갈 때는 이건 어차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가는 추세다. 그리고 이게 이제 2020년 2월에 스톡홀름에서 세계 교통 관련 장관회의가 있었는데 도심적 30km 하자고 그런 보고 좀 선언을 채택해서 지금 그렇게 세계로 이렇게 다 30km를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60여 년 늦게 시작된 것인데 교통 안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가는 방향은 맞지 않느냐 이런 게 들고요. 신호 체계는 신호등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집산도로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당히 교차로가 많죠. 거기다 대고 그 아파트가 많이 있어 아파트 출입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준이 대개 교차로 그 설치 기준이 한 150 내지 400m 정도 되는데 여기는 뭐 평균 뭐 90m 이하짜리도 많고 평균 달빛로 같은 경우는 평균이 지금 90m더라고요. 이렇게 상당히 좀 뭐랄까 조밀하게 이렇게 신호등 설치되어 있는데 안전 측면이 좋습니다만은 소통 측면에서는 그렇다. 그런데 이걸 여기 신호등으로 계속 그렇게 통제해야 되냐 이건 이제 별개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또 이제 운영 체제도 지금 이제 요일별 시간별 교통량 변화에 따라서 최적 신호 체계를 만드는 TOD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려면 여기에 그 교통량 기본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호 주기가 계속 수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 이거 사실 전문가들도 그래서 되게 뭐 고정화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저는 신호 체계 운영 방식을 좀 이제 뭐 물론 스마트 도시는 이제 과목식으로 되기 때문에 스스로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비교 좌회전도 하고 전멸식도 하고 그러지 않느냐. 외국의 도시는 우선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이 먼저 갈 때 차량이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신호등 자체도 사람 보행자 중심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소통인데 가대 사실 우리 신호 운영 체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업데이트는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뭐 이건 이제 광역교통 문제인데 딴 것보다도 KTX 이게 이제 원래가 이제 계획은 전국과 2시간 이내에 그 광역교통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 목표고 그걸 이제 계획을 합쳤는데 이제 공로는 나름대로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KTX 역을 좀 못했습니다. 그건 옛날에 박 대통령 시절 앞에서 제가 좀 아까 안 보여줬는데 박 대통령 시절에도 지금 42년 전에도 고속선철이 없었을 때도 그 내부에 고속선철 역을 설치를 했습니다. 주운도고. 그런데 그 당시에 반대 논자들이 가장 반대하는 것이 비용 문제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세종 행복법에 그 8조 5천억인가요? 그 상한선을 정부 재정
투자액 상한선을 지정해 버리는 바람에 설치를 못하고 뭐 그냥 이제 오송용을 쓰고 있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제 앞으로 또 국회까지 오면은 국회의원들이 각 지역구에서 의사당까지 안전하고 빨리 올 수 있는 KTX 세종역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우리 이춘희 시장도 제2기의 핵심 공약으로 이걸 제시를 했고 저희가 시민 주권 준비위원장이었는데 이게 핵심 공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용역도 했는데 충북 지역 반대 때문에 이제 실현을 못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걸 빨리 해야 하지 않느냐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외부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졌어. 여기가 이제 베드타운 되면서 많아져서 외부 유출입 교통이 많아지면서 이 교통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행정수도가 안 되고 지금 현재 자족성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지금 전체 통행량의 출근 통행이 거의 50% 이상이 지금 외부 출입을 보고 있고요. 전 총 통행 한 18%가 지금 외부 통행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생각지 않았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고요. 대중교통은 뭐 여러 가지 보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대중교통은 이제 세종교통 민간업자와 이제 세종도시교통사 하고 있는데 지금 뭐 302개 노선을 하고 있는데 참 뭐 엉망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송량은 점점 줄고 있고요. 분담률은 그렇게 돼서 하고 있는데 뒤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여기는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또 지금 공유버스 이걸 지금 시범도시가 돼서 지금 운행돼서 앞으로 한 5년 내지 10년 내는 확 바뀔 가능게 될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시범도시로 돼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특히 지금 이제 농어촌 지역은 수용답형 드루타라는 것이 운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세종 일생활권에는 공유 모빌리티 시범적으로 돼서 현대자동으로 셔클버스라는 것이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지금 저희도 타고 있는데 그 셔클버스는 이제 베이직은 한 달에 이제 67,000원인데 하루 4번 정도 살 수 있어요. 그건 뭐 언제든지 저희가 핸드폰으로 가는 걸 하면은 집 앞에까지 와서 거기까지 이렇게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는 117,000원 한 달인데 이거는 한 뭐 40번 정도 하루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가족도 한 사람 쓸 수가 있고 일회용은 3,900원입니다. 지금 시범도시인데 사실 우리가 이 공유버스를 우리가 경험을 못 하고 계신데 지금 택시 업계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이것이 풀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획기적으로 자가용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가 가장 문제냐? 조사해 보니까 뭐 배차 간격이 길어서다. 이게 뭐 당연한 거죠. 당연히 뭐 왜 그러냐? 우회하고 굴복해서 그렇습니다. 뒤에 보시면 자 보시면 지금 시내버스가 다 지금 그 BRT 노선과 중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복을 해서 지금 16개 이 중복 왜냐하면 BRT 역까지만 가면 되는 거를 이 중복이 가지고 그냥 BRT 노선 다 되니까 이 차가 차량이 길어지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안 되는 거 배차 간격도 길어지고 여러 가지 수송 효율도 비율 그래서 이렇게 중복도가 높습니다. 특히 중복도는 피더가 안 되고 특히 BRT 노선과 중복이 돼서 중복 환승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운행 대수도 적응이 되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뭐 배차가 늘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이 굴곡도가 심해요. 그냥 애당초 기존 노선들이 현재 있는 수요를 찾아가지고 꼬불탕 자기 멋대로 굴곡이 돼가지고 이걸 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노선 참 힘들던데 나중에 그냥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민영업자가 하는 건데 노선권 인정해줘야 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이거 마음대로 합리적으로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BRT와 연결해야 되는데 이걸 부족하고요. 이 광역 노선 같은 거는 이건 뭐 저 조치원에서부터 저쪽에 어디입니까 저 반성역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길게 이렇게
그냥 다니는 노선들도 많고 이게 사실은 그냥 BRT랑 연계해서 다니면 될 건데 1시간 이상 왔다 갔다 하니 그리고 또 돌다닙니다. 이렇게 저 휴 있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원인을 보면은 세 가지 우선 먼저는 이제 태생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우리가 원래 이 이제 행정 수도로 해서 전국 2시간 하라 했는데 이게 행정 도시로 되면서 이제 KTX 등 광역 체계 이런 걸 좀 만들기가 어려워졌고 또 수도권 인구가 들어야 돼 있었는데 충청권 인구들이 주로 들어오면서 외부 교통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교통의 체계가 흐름이 확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상은 안 했던 애당초했던 이런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세종시 발족을 하면서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원래는 이게 세종시 행복도시만 가지고 요걸 고스란히 행복관리 건설청에서 건설해서 요 도시만 가지고 우리가 워싱턴 DC까지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지금까지 교통도 그렇게 세웠던 건데 이 과정 중에 그 주변 도시까지 합쳐진 도농통합을 합쳐지면서 이제 주변 도시와 이원화 도농통합되면서 이제 흐트러진 거죠. 그리고 이제 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기존 버스 노선 업자가 주로 세종교통인데 거기에서 먼저 다 이제 선점을 해서 아파트 단지가 세우면 그쪽으로 쭉쭉쭉쭉 들으면서 이렇게 앞 노선이 이렇게 좀 불합리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그 당시엔 공사도 없었고 공사가 설립되면서 BRT 노선조차도 우리가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그거 다 사준 거거든요, 정부에서. 그런데 이게 소송을 걸었어요, 이 사람들이. 소송 걸어가지고 졌어요, 시에서. 그래서 노선권 인정해야 되고 또 이제 절차적으로 하자고 해서 결국은 그걸 우리가 바로 인수를 못하고 나중에 이제 좀 흑자 노선 제일 좋은 노선을 주고 이제 본인들 인수를 받았는데 여하튼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노선권 인정 노선 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있고 기존 또 이런 있어서 특히 도남통합되면서 또 이게 좀 어려워졌고요. 그다음에 수성안 파동이 또 있었죠. 여기서 이제 밀도를 또 올렸어요, 많이. 예? 특히 사업자인 LH가 이제 사업 수지로 해서 올리다 보니까 교통 수요가 생각 이외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태생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이 상당히 좀 애로가 있다, 좀 달라졌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장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 70%와 승용차 때는 30% 이하, 우리는 거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세종시는 승용차 보유율이 가구당 승용률이 전국이 최고입니다. 점점 이렇게 승용차로 가고 있으니까 이 계획과 현실의 그 괴리 이것이 가장 큰 원천입니다. 이것이 문제고요. 세 번째는 아직은 이제 세종시는 건설 중인 도시입니다. 이것이 다 완성이 돼야 사람들의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느냐. 그래서 아직은 이게 이제 건설 중이어서 노선도 이제 지금 합류하는 것도 사실 좀 그렇고 지금 BRT로 좀 겨우 지금 이제 저 순환 노선 몇 개 들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면적으로 보면 거의 반밖에 안 한 거고 그래서 2030년이 다 완성이 돼야 되냐 이런 측면이 있어서 좀 시민들이 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BRT 노선도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코트에서 조사한 거 보면은 이게 최하급 내지 바로 두 번째 급 정도 됩니다. 지표를 보면은 지금 이제 순환축만 지금 겨우 이제 C약점 정도는 브론즈 클래스고요. 나머지 것은 D급 최하급입니다. 그 이유는 이를테면 지금 사전 요금 징수 체계라든지 추월 사선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브랜드 같은 게 요즘 만들어졌죠. 요거 몇 개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엔 또 뭣도 없었죠. 전용 그 버스도 그냥 과거 시외버스만 못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건 돈이 없어가지고 겨우 요청하다가 전등하다가 이제 결국은 LH한테 나중에 겨우 받아서 늦게
교구에서 12대 받기로 해서 지금 3대 받았나요? 그래서 이제 우선 BRT 차량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다. 이걸 빨리 상급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좀 지금 이제 사전요금 체계 이런 거 다 계획은 있는데 정류장도 좀 차츰차츰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의 그런 파라다임 변화를 보면은 파라다임 변화 보면 원래 당초는 이게 사람이 다니는 것이 도로가 사람이 다니는 것이었죠. 근데 1920년대 이제 포드 자동차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자동차와 사람이 혼재가 됐고 그 위로 이제 우리가 모터라이제이션이 이제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사람을 쫓겨내고 자동차가 도로를 차지하는 자동차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와서는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대교염, 지구온난화 문제, 생활권 차단, 교통혼잡 여러 피해 나타나면서 다시 이제 도로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로로 이제 파라다임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술의 파라다임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우선 왜 또 그러냐면 지금 교통사고가 지금 작년에 우리가 사망자가 3,34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작년에 코로나가 얼마냐 죽은 사람이 2,2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세계적으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130만, 교통사 전체에 죽은 인구들이 유독으로 6천만 명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는 2,200명 때문에 거리 두기도 하고 영업도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교통사고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자동차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사코 반대하고 불편하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걸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사고 정말 부상자도 그렇고요. 교통사고로의 피해액이 한 40조 된다고 그래요. 피해액이. 그래서 액으로 따지면 근로자 100만 명이 봉급 수준이 해마다 나가고 있어요. 교통사고 때문에. 그리고 그 밖에 자동차가 나는 이제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도시 온난화 문제를 비롯한 이런 환경 문제 또는 교통 혼잡 비용이 따른 혼잡병 문제 또 생활권 재단 문제 또는 에너지 자원이라든지 토지 자원의 소비 문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동차 증가를 방치하고 무한정으로 공급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승용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하고 심지만은 어차피 세계 조류단 흐름을 봤을 때는 이건 어차피 없는 선택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흐름이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 중심 가서 이동성이나 소통보다는 주로 안전하고 접근성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주택에서 대중교통을 하고 있고 교통 수요 관리를 통해서 자동차 공유를 하고 혼잡비 이용 중수하고 컴팩트 시티를 비롯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정과 보행 친화 도시를 만드는 이런 것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기술 혁신 때문에 자율주행 서비스가 나오면서 이제는 자율주행이 되면은 이제 교통은 소유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가고 이를테면은 주차장도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이것이 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2014년인가요? 15년에 우선 우리 5-1 생활권 스마트 시티 내에는 승용차 없는 주차장이 없는 도시를 분양합니다.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그걸 분양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급하게 이제 기술이 변하고 있고 특히 앞으로 2030년은 4분의 1이 3단계 자율주행차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현재 이제 지금 이걸 위해서 지금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하고 있어요. 특히 자율주행이 지금 BRT를 2024년 내지 2025년 정도에는 지금 BRT를 자율주행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BRT만큼은 이제 BRT 지금 순환도로는 자율주행으로 가는 건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적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수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재택근무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 서비스입니다. 이 공유 서비스는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우버가 이제 보면 뭐 거의 뭐 소금 다 돼 있고, 동남아에는 그랩이라고 있죠. 그랩이 다 있고, 중국에는 디디 추싱이라 해가지고 거의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되니까 지금 현대에서는 저 그랩에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 자본을 투자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커지게 있다. 우리는 지금 택시업계 반별로 좀 어렵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IT 시대는 열어볼 때 가야 될 길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세종시에서 현재 서클이라는 걸 일생활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아까 보셨다시피 인기입니다. 이것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 들고요. 이것도 이제 공유해서 소유로 가서 표현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그 대표적으로 하는 선진 그 도시 중에 제가 세 가운데만 제가 좀 소개할까 합니다. 하나는 그 이달고 시장이 저는 그 안이달고 시장이 하는 파리 시장의 계획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스페인 태생인데 부시장을 한 2001년부터 13년 했고, 파리 시장에 이제 재선을 하셨죠. 금년 얼마 전에 대통령 출마선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보면은 뒤에 나오지만 어떤 그 교통이나 도시계획 정책, 환경 정책의 일대 혁신을 하고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그 지금 계획을 보면은 뒤에 보시다시피 그 삼각형 보면 옛날에는 그 제일 밑에가 그 개인 차량이었거든요. 그 뒤 위가 이제 뭐 대중교통, 위가 자전거, 제일 꼭대기가 도보였어요. 거꾸로입니다. 이제 이 시스템이 제일 밑에가 개인, 역삼각형을 이걸 파라다임이 확 변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지금 안내 체계도 차량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바꾸겠다, 사람 중심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간선도로 하나 둘만 재어놓고 전체 도시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실시를 했어요. 공약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고 있고, 파리 시내 노상 주차장의 4분의 3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공원화 옷나를 비롯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도심 지역인 지금 루브르랑이라든지 노트르담 성당에 있는 부도심 1, 4, 9 여기를 자동차 전면 금지 구역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지금은 주말에만 하는 것 같은데 전면하겠다는 식,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15분 거리인데, 지난번에 저 서울시장 나왔던 누굽니까? 그 사람이 뭐 이걸 또 따서 20분 거리 했는데, 어떤 도보권에 모든 뭐 통행, 치료, 산책, 구매 이렇게 주어서 도시를 보행권 내에서 일상을 불편하게 없이 만들겠다는 15분 도시 파리 구상을 하고 있고, 이거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저 꾸리시바인데, 특히 여기 이제 우리 박경영 선생님이 아주 여기 최고 전문가고 아주 참 많은 쪽에 말씀을 하시고 책도 내셨는데, 이분이 이제 또 대단한 또 하나의 우리가 본받을 분입니다. 이 자이메 르르네르 시장이, 이분은 이제 뭐 브라질에 이제 꾸리시바 시인데, 옛날 프랑스에 1년 유학 가면서 거기서 용역회사에서 이제 이걸 좀 뭐 지금 자동차와 보도를 구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를 좀 습득해서 귀국해서 이걸 시행을 했는데, 1971년에 33살에 군부에 있었던 그로부터 이제 임명직 꾸리시바 시장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그간 시장을 3번 하고 지사를 2번 해서 한 20여 년 동안을 했습니다. 아까 했듯 그 안달고 시장 들었으면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고 참 강력한 시장의 리더십하에 대개 도시가 개혁되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철학이 시하죠.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 메카로 이제 만들어서 세계에서 이제 각 모범들 선정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사상가 100인에도 우리 타임즈 선정됐는데, 아마 작년에 들어가셨죠? 올해 들어가셨죠?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뭐 세계 건축가 연맹 회장도시고 아주 대단한
세계 우리 특히 교통 쪽에 영향을 미쳤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가장 큰 공은 이제 우리가 특히 우리 박 교수님 말씀 많이 했는데 이 전형 보행거리 이겁니다. 그 당시에는 보행거리가에 대해서 같은 사례는 없었는데 바로 자기가 그 시작한 것이 이제 그 임명직이었죠. 이제 언제 자기가 목이 잘릴지 모르는 입장에서 어떤 빨리 서둘러서 맹단에서 그 당시에 혼자만 11번가를 보행작업을 했는데 반대가 엄청 심했죠. 그래서 이제 뭐 한 달인가 뭐 이랬는데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금요일 날 오후에 시작해 가지고 월요일 날 마쳤답니다. 저녁에 막 밤새하고 낮에 해서 그래서 그걸 다 풀어놨는데 뭐 그다음에 이제 차량 이용자들이 데모한다 하다 하니까 거기다가 어린이 사상대회를 해가지고 지금 막으면서 보존했는데 그 후로 이 보행자 전용도로가 상당히 성공을 해서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시계적으로 어쨌건 이것이 하나의 그 모델이 돼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드는데 보급하는데 협력한 것을 했던 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이건 또 이제 BRT죠. 우리의 BRT인데 이게 벌써 1974년이니까요. 세계에서 지금 몇 년 전입니까? 이때 벌써 BRT를 세계 최초로 이 안정된 시스템 만들었. 뭐 BRT는 두 번째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BRT 첫 번째인데요. 지금의 원형은 BRT 전용도로 지금 우리 현재 거보다 낫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전 요금 징수 체제, 편리한 환승 체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계 안에 모범이 돼서 이 보급에 혁혁한공을 했죠. 그리고 세계 그 지도자들이 또 그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를 그들 견학하죠. 우리나라도 이명박 박원순 대통령 저 시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이 갔었죠. 그리고 서울시의 버스용 중앙차선제 이명박 씨도 이걸 본떠서 아마 자신을 가지고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뒤에 이제 제가 하나 또 소개시키는 건 싱가포르입니다. 참 싱가포르는 도시정책을 아주 정말 모든 게 다 그래. 이것뿐 아니고 여기는 세 가지가 특징입니다. 여기는 자동차 등록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를 살려면은 저 COE라는 자동차 등록증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만만찮아요. 차량 가격보다 더 셉니다. 이를테면 지금 제가 올렸는데 올해 말해보니까 지금 한 3,500 정도 되는 싱가포르 달러 4만 달러 이상 되는 차량 가격의 180%를 내야 돼요. 그러면 차량 가격이 3,500이라면 5천만 원짜리의 저 COE를 사야 돼요. 그래야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동결해 있습니다. 동결해서 없어지는 만큼만 하고 늘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하여튼 여기서 이렇게 차량을 급하게 증가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6사람당 한 대 정도 돼서 여기 우리 세종시부에 한 6분의 1 정도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그 싱가포르가 이제 되고 있죠. 두 번째는 이 혼잡 통행료입니다. 이게 세계 최초인데 1975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도심 혼잡이 들어오면 혼잡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공되게 해서 런던이나 스톡홀름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도시들이 여기 오려면 이제 각 지역에 이제 시내에 이제 68개 이제 ERP라고 이제 통과량이 늘어서 차량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서 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시간대별로 차량도 다른데 1 내지 6 싱가포르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달러면 지금 8천 얼마가 아마 850원이 1달러고 보니까 6848은 5천 원 정도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차량의 이용도 억제하고 보유도 억제하고 이런 정책을 쓰고 있고 이렇게 가능한 거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모든 게. 그래서 자동차 업소도 잘 주의대하고 또 최근에 79년 2019년부터는 이 피크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40분 또 그때까지는 지하철은 공짜입니다. 직전까지는 또 50센트. 그래서 출근 전에 출근해라. 저 가라. 그럼 공짜 주겠다. 그러니까
일찍 출근하니까 생산성도 높아지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냈다고 그래요. 참 아이디어 많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렇게 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하나 큰 건 또 이제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이죠. 이걸 뭐 세계에서 200개 도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에스토니아 수도인 지금 탈리는 에스토니아 전체가 지금 이제 국가 전체가 지금 저 대중교통 무료하고요. 여기는 이제 보다시피 이렇게 무료 급표제가 그냥 생각 없이 하여튼 그래서 지금 무료화를 하고 있다 200도시는데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탈린 시민에게만 무료 혜택을 주다 보니까 그 시민으로 유입한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세수가 더 늘어나서 큰 부담이 없었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교통요금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룩셈부르크도 이거 전체적으로 다 이제 실시하고 있죠. 지금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교통대중교통 무료 시사점은 지금 뭐 이제 승용 차용이 줄고 그다음에 자동차 감사하고 뭐 우리가 예측한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세계적인 이제 추세와 현재를 봤을 때 증진 방안은 전 뭐 여러 번 이제 제시했습니다만은 대중요금은 무료화해야 된다. 우선 이 승용차 이용을 못하게 하려면 우선 대중교통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중교통 이제 왜냐하면 교통권은 이제 의식주 행위라서 기본권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기본권으로서 이걸 보장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노약자들만 하고 있죠. 장애자라든지 벽지 노선이라든지 이런 이제 정부가 돈이 안 많아도 이제 투자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교통 이동권은 하나의 복지 수단도 되지만 하나의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가 다 무료화시키고 있다. 복정책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종시는 이대로 갔다가는 도시가 완전히 정체돼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건 대중교통수단 중심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미 짜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으면은 도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요, 지금 세종시 지금 그 돈을 보면요, 전부 준다고 할 때 요금 수입이 두 개 다 합쳐서 세종교통이나 세종교통 150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75%는 시비를 좀 지원하고 있거든요. 15%인데 그런데 그 15% 때문에 이제 세종 예산이 1%도 안 되는 돈인데요. 다른 지역에 예를 든다면은 그 비용을 나오면 이제 그 우리 시에서 민간 기업에서는 그 버스 회사한테도 보조금을 주거든요. 근데 비용을 부풀리기 많이 합니다. 하자면은 뭐 자기 인척을 갖다가 뭐 상무 넣고 가지고 인건비 또는 뭐 기름 넣는 걸 뭐 어떻게 저쩌고 여하튼 그거 다 체크하기도 힘들고 그것도 맨날 용역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용역 비용 들고 또 지금 우리 공사에서도 그 요금 얼마 받냐면 요금이 얼마 받는데 지금 47억 정도 수입자예요. 지금 세종시 그 47억 때문에 이걸 관리하는 인원만 해도요 꽤 됩니다. 요금 넣고는 이럴 바에야 뭐 그냥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 지금 보면요, 우리 지금 주차장 건설을 하고 지금 220억 들었어요. 일생활권만 해도요. 그리고 지금 무상급식을 한다 해가지고 지금 480억씩 듭니다 한 달에 우리 세종시가. 그런데 무료 주차장 무료 요금은 150억이거든요. 과거 우리가 무상급식도 우리가 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이 대중교통의 무료화도 아마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지금 화성시를 비롯한 몇 개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좀 세종시에서 먼저 치고 나가자 했는데 좀 못한 것이 아쉽겠는데 우리 세종시는 요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교수님 맨날 좀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데 어쨌건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어쨌건 이거 우선 준비는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효과적이지 않냐 싶고요. 뭐 이거 그다음에 세종역 좀 설치해야 되고 광역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계 수송 체계를 좀 확보해서 특히 뒤에 여기 있습니다만은 그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지금 장거리랑 맞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세종시에 지금 이번에 이제 스마트 도시 계획입니다. 스마트 도시 계획은 지금 이제 5-1 생활권인데요. 지금 한 83만 평 정도 되고요. 2023년 입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인구는 한 2만 명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도로가 지금 이게 잘 안 되나 이게 도로 다니는 것은 요거는 요렇게 지금 언제는 요게 이제 공유 버스고 동그라미 친 데가 저게 이제 BRT 정류장이에요. BRT 정류장으로 지금 저기 저 표시된 데는 승용차 보유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 아파트는 다 못 탑니다. 그리고 승용차는 그 지금 공유 차량은 거기에 입구에 공용 주차장이 좀 있어요. 공용 주차장 세우고 BRT로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퍼스널 수단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공유 버스도 있고 자율 버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일부 도시 일부를 수요 차량을 억제하는 시간을 만들고 스마트 모빌리티를 통해서 이 지역을 이렇게 키우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되면 아마 스마트 도시가 되면 아마 세계적으로 아마 지금 세종시가 스마트 도시 인증 도시 1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이제 국가에서 좀 이거를 해보려고 여러 가지 실증 실험도 하고 있고 좀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세계 최초로 아마 이런 스마트 도시의 실상을 보여주는 시범 단지가 될 것이고 이게 성공되면 앞으로 이제 모든 그 아파트 단지들이 이런 식으로 걸어갈 것이고 나머지 기존 아파트들은 공유버스 공유용이 될 것이고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셔틀버스는 지금 현재 있는 셔클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1 생활권만 하고 있는데 이제 생활권마다 해서 생활권은 그렇게 해서 그거와 BRT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해보니까 대단히 인기 있거든요. 뭐 2-3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잘 가고 싶으면 승용차랑 똑같아요. 돈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택시 업계가 이제 과연 받아들일 것이냐 지금 시범 문제 가만히 있는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사회 합의 과정의 문제겠죠. 여전히 이렇게 참 장점이 많습니다. 셔클을 보니까 배차 간격하고 1분 내 정류장까지 갈 수 있고 이렇게 공유로 하면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광역교통망을 확충해야 되고 지금 현재 21개 중에서 이제 거의 다 돼 있고 3개만 지금 계획 중이고 나머지 설계나 지금 착공 중입니다.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계획을 세웠던 것이 그 반석하고 그 세종 청사 간에 이제 지하철 노선 넣고 세종 역사 KTX 역사 넣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세종역서부터 전 별로 그렇게 뭐 찬성하지 않습니다만은 ITX에 가지고 절로 연결해서 가지 않습니다. 저는 좀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하루가 다르게 교통기술이 발전하는데 무슨 기존에 있는 그 노선을 개선해서 하더라도 그 철도 노선이 한계가 있다. 거기에 넣어가지고 또 그거 지금 끝날 때쯤 되면은 계획하고 하려면 앞으로 10년 후나 될까 말까인데 괜히 규제만 하는 거 아니냐. 저는 별로 이렇게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요약을 한다면 자 행복시는 불편한 점은 교통 문제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통계획에 대해서 심지어는 교통계획원 사람을 돌파이라고 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어느 좀 보니까 유럽의 2차선이 된 거는 옛날에 마차길 때문에 그거 하는 바람에 지금 2차선이 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세종시를 2차선에 냈다 돌팔이다 뭐 이런 소리 듣기도 별소리 다 듣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좀 곤욕스러울 합니다만 하여튼 이 추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시민이 생각하는 가장 불편한 교통 문제 방지턱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수상 문제 이거는 대부분 차지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체크해 보니까 아까 보듯 주차장 문제는 이거 뭐 부족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고 방지턱 역시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 우리가 교통 안전 측면에서 보행자 측면에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좁은 도로 문제도 그렇고
대중교통도 그렇고 광역교통은 좀 해야 될 신호등 이런 몇 개는 개선해야 됩니다만 특히 대중교통은 좀 개선해야 된다. 여기서 모든 데 여기에 매달려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행복시 교통계획은 종래에 차량 중심 교통소통이 길들여진 자동차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불편합니다. 그렇지만은 새로운 어떤 그 교통의 파라다임이라든지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으로 본다면은 사람 중심, 안전 중심으로 가는 것이 바른 방향이고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생활이 불편이 없도록 우리 일반 가는 사람도 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해서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우리 사람 중심, 안전 중심 교통 계획이 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기회를 열면서 또 그런 추세다. 우리 지금 세종시는 앞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도시 아닙니까? 2030년이라는데 추세가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자동차 천국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를 좀 시켜야 되는 노력이 좀 필요하느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지금 S1 5-1 생활권에 되면은 차량 공유 조회중 모빌리티 서비스가 이제 실용화되고 또 이제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 승용차가 없는 도시가 실현되고 이러다 보면은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BRT가 자율주행이 되고 또 공유버스가 도입되면은 좀 인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대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임순달 교수님께서 정말 좋은 발제를 해주셔가지고 세종시의 교통 문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되고 있는 모든 교통 관련 내용들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경력이 워낙 미천해서 이렇게 사회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교통 그래도 그 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이런 자리를 좀 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충분히 이제 많은 이슈들이 나왔기 때문에 서로 이제 걱정되는 문제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디펜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잘 됐지만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 다양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옆에 계신 이제 오성훈 박사님께서는 또 도시 쪽, 특히나 이제 보행 쪽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도시 계획이랑 보행 그리고 교통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분들께서도 의견을 조금 주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제가 참고를 해서 우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이제 순서대로 제 좌측에 계신 분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우선은 그럼 제가 오성훈 박사님께 한번 오늘 전체적으로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강의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은 저도 5030 제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석사 박사를 프랑스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좀 힘들게 사는 거 이런 거라든지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하고 기꺼이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에 이렇게 와서 보면 특히나 이제 세종시는 정말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은 해외에 내놓을 수 있는 거의 전시장 같은 도시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계신 분들은 너무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교통 쪽만 놓고 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도시계획 측면에서 이렇게 좀 사실은 살펴보면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사실 도시계획과 교통이 굉장히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5030이라는 교통에서 굉장히 좋은 이제 보행자 위주의 이제 제도를 가져왔는데 세종시에서도 광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로가 있는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순환축이라든지 BRT가 다니는 그런 도로들을 보면 사실은 그 옆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초등학교를 만드니까 학생들이
광로를 건너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큰 광로를 30km, 20km 이런 식으로 사실은 낮추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는 도시계획 때 학교들을 외곽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광로에서 벗어나게 했었더라면 서로가 행복한 상황이 되었을 텐데 사실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세종시가 거의 다 계획은 끝났겠지만 혹시 그런 것들 조금 뭐 보완할 수 있는 건 없는지 그리고 도시 측면에서 교통을 바라보는 이런 것들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지 그거를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축공간연구원 오성훈입니다. 이제 보행 환경 관련 연구를 쭉 해오면서 최근 이제 세종시에 사는 시민으로서 세종시에 대한 고민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임승달 총장님 발표 들으면서 오늘 못 왔으면은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점들을 또 배웠고 또 새로운 또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새로운 어떤 신도시의 개념을 적용한다라는 것이 거기 사시는 분들이 과연 그런 계획가의 이상, 계획 집단의 이상에 동의했는지는 사실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이러한 계기를 더 많이 마련해서 이 도시를 조성하고 또 운영하고 경영하는 분들이 어떤 의도로 이것을 하고 있고 또 그거에 또 어떤 효과를 극대화해서 만끽하기 위해서는 또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내가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다라고 이제 이런 단편적인 민원들을 계속 제시하기가 사실은 개인으로서는 쉬운데 이제 그런 방식이 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 대안이 제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총장님께서 보여주셨지만 굉장히 많은 도시에서 사실 우리가 이름을 아는 거의 모든 도시에서 기존의 도시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그러면 그러한 변화는 왜 저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변화를 왜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은 남의 일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우리 도시에서도 그러한 고민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꼭 이 방식은 아니더라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할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임 총장님의 어떤 강의가 좀 뜻이 깊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과 어떤 현실의 괴리가 있다. 이런 말을 세종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런 말씀 저도 많이 들었고, 근데 저는 오히려 근데 계획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기보다는 계획적인 이상을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상세한 물리적 설계에서의 어떤 빈 구석이 사실은 없진 않았고 또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아까 노선권 말씀도 하셨지만 전통적인 운영 체계나 관행에 있어서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인 시나리오, 일상적인 생활 반경에서 사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뭔가 어색하고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이것이 완성되지 않은 도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집단은 그러한 일상생활의 어려움들을 뭔가 대안을 내야만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보행환경 연구를 하면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이 이제 시간인데요. 자동차가 많이 막힌다고 하시지만 대중교통으로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서 시간을 측정해 보면 자동차 그래도 2배 이상 걸립니다. 세종시는. 차가 막힌다 하시지만 대중교통은 2배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가 막힌다고 하시지만 막히는 게 아닌 겁니다. 제가 이제 수도권에서 오랜 생활을 하다가 세종시로 내려왔지만 수도권에서의 정체, 서울에서의 정체 수준하고 비하면 세종시는 정말 좀 소소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체가. 물론 그것도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렇게 차가 막히는 것이 많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비교해 보면 그래도 시간이 2분의 1 정도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 천마을에서 조치원을 간다든지 또는 청사를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얼마나 어렵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가를 비교해 보면 실제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 대중교통 중심 도시라면 뭐 오슬로라든지 뭐 브뤼셀이라든지 많은 도시들을 가보면 차를 이용하면 대중교통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더 많이 막히고 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적은 에너지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사용하게 되는데 세종시는 아직도 대중교통 중심 도시라고 하기에는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건 물론 불편하시겠지만 대중교통 이용자에 비해서는 아직도 너무 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을 상대적으로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시민들의 질문에서도 나오지만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편해서 가지고 나오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더 막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대중교통 이용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위한 수단을 더 마련한다면 이 상황이 앞으로 해결이 되겠는가?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조차도 승용차로 이동하게 된다면 지금 차로를 2배로 늘린다고 해서 체증이 해결되겠는가라는 질문을 저는 드리고 싶고 많은 도시에서의 경험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과 막대한 도로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승용차의 2배의 시간이 소요되는 이 대중교통 이용 체계를 전체적인 트립의 관점에서 예를 들어 BRT라든지 특정한 수단의 효율성을 떠나서 집에서부터 목적지까지는 전체 트립의 시간을 어떻게 줄여주고 환승을 어떻게 안락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짐을 들고 또 아이의 손을 잡고 타고 내릴 수 있게끔 하는가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검토를 통해서 대중교통 체계를 좀 더 확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 그것이 현재 도로 사정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오늘 세종시 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보시면은 주차장 문제, 차가 도로가 좁다, 뭐 과속방지턱 있다, 이거 전부 다 운전자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차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정사실로 다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봤을 때 대중교통 중심 도시가 아니죠. 자동차를 중심으로 이용하고 있는 도시에서의 불편을 가져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정말 대중교통 중심 도시였다면 대중교통의 승차 간격이라든지 환승 장소가 너무 춥거나 덥다라든지 또는 뭐 지불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불만이 우선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은 현재 위상이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측면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과 현실의 괴리라고 보기보다는 계획 이상이 아직 충실하게 실행된 적도 없다. 뭔가 여러 가지 구조는 만들어졌지만 디테일하게 채워질 부분이 아직 너무나 많이 남았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마지널 초이스, 내가 자동차를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만드는 그런 한계적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혁신적인 정책이 저는 앞으로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말씀을 끊긴 뭐에서 끝까지 말씀을 더 드리면 그것에서 저는 제일 크게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먼저 이제 물리적인 유인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청사에 가시면은 보행 공간까지 자동차들이 빼곡하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공서 주차장에서 우리가 주차하기가 너무 힘든 걸 항시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많은 외국의 도시들에서 했다시피 그 공간들을 주차장을 다 보행자 공간으로 바꾸고 공유 자전거나 공유 스쿠터를 굉장히 값싸게 또는 무료로 공무원들이 이용하게 한다면은 실제로 차를 가져올 수 있는 수요를 전면적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유 자전거뿐만 아니라 그 공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터미널뿐만 아니라 주차장 전체를 주요한 공공청사부터 없애는 방법을 조금 더 우리가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공청사에 접근할 수 있는 대체교통수단을 무료화하거나 또는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하거나 또는 연계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 셔클 같은 것들을 무료로 공공청사에 갈 때는 무료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뭔가 좀 대안적인 방식들을 제공하면서 수용차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어떤 유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에는 전기 자전거를 이용할 때 전기 자전거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또 전기 스쿠터를 이용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저는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중교통의 단계적인 시간대별로 이용자별로 무료화하는 정책도 저는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놔둔 채로 승용차의 어떤 유인을 막는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런 방식의 논의에서 항상 빠져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질적 체험인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가격을 아무리 내려줘도 너무 힘들면 육체적으로 힘들면 사람들이 안 타게 됩니다. 차를 가져가고 말고 에어컨 켜놓고 히터 켜놓은 차를 타지 춥고 더운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환승 시설이 너무나 가깝고
안락하고 깨끗하고 편안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대부분 간과합니다. 대중교통이 있는 게 어디냐? 지금 거리에 대중교통이 있다, BRT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이 BRT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한계적인 선택, 내가 차가 있지만 대중교통을 찾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더더구나 승용차를 이용하는 수준만큼 대중교통의 질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리 아프게 서서 기다리고 추운데 떨면서 기다리고 타서도 막 급출발하고 막 급정지하고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기도 힘든 이런 버스. 그다음에 초저상 버스가 아니라서 유모차나 휠체어를 가지고 탈 수 없는 그런 버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중교통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전면적인 의미의 대중교통은 아니다. 결국 그거를 특정 계층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배제하는 형태로 대중교통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벽들은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승용차 이용 인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상징적 유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관용차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관장들이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 이용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낮은 품질의 대중교통이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 시민은 짐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시간에 오는 버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시간에 오는 버스가 안전하고 깨끗하고 매력적이어야 되거든요. 많은 유럽의 도시에서 트램이나 버스의 디자인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시민의 발로서 모든 사람의 이동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 정부의 적극적인 배려라는 것을 나타내고, 도시의 어디에서나 원색으로 된 그 대중교통이 눈에 확 띄고 우리는 조금만 걸어가면 대중교통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게 만들고, 이런 심리적인 공공정부가 항상 시민의 이동성을 배려한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배려, 그리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러한 탈승용차의 운동을 선도한다라는 배려들이 상징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뭐 나는 지위가 낮고 없는 사람이니까 버스 타야 되고 괜찮은 사람들은 나 승용차 탄다, 이런 어떤 인식들은 그런 걸 상징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또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결코 그런 것들 바꿔지기 쉽지 않다. 아무리 경제적인 유인이나 물리적인 시설을 확충해도 쉽게 바뀌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드릴 말씀 또 많은데 또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다양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참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오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거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좋긴 한데 시간 관계도 있고 제가 큰 것만 제가 조금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도시공간 개편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도 두고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 여건이 그다지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차가 있고 자전거도 있고 대중교통도 이용을 하는데 차가 막힌다고 생각을 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차는 당연히 2배 혹은 3배나 시간이 대중교통에 비해서는 적게 걸리기 때문에 세종시의 도로 환경이 저는 굉장히 좋기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법 주차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기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까 저희 임 총장님께서는 도로가 좁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도로가 넓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로는 사실은 더 넓었어야 되고 소로는 더 좁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로를 잘 보시면은 12m 도로 같은 경우에 어떤 공간은 우회전 시킨다든지 잠시 대기 공간으로 해서 이렇게 2차선, 1차선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2차선엔 전부 불법 주차를 다 해놓습니다.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거든요, 차들이. 하지만 2차선만 딸랑니까 왕복으로 2차선 각각 이제 편도로 1차씩 있는 곳은 절대 불법 주차를 못 합니다. 중간에 봉까지 있으면은, 왜냐하면 차가 서는 순간 통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불법 주차를 하지를 않습니다. 예. 정말 욕을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옆에 조금이라도 공간이 있으면 세워놓으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죠. 나야 불법을 하지만 너는 갈 수 있잖아. 갈 수 있는데 왜 나한테 그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줄여야 된다. 보행 공간으로 양보를 해야 된다. 사실은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서로 이제 배려를 하다 너무 배려를 많이 하신 게 아닌가,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합니다. 그리고 저희
오성훈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들이 이제 물리적인 고려도 필요하고 질적 체험 당연히 이제 저희도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다들 생각을 하실 건데 그 정도에 걸맞는 뭐 시스템들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고려도 당연히 이제 자동차 위주로 갔던 것들을 보행으로 돌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상징적 유인 저는 사실 요 말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높으신 분들이 당연히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하지만 뭐 높으신 분들이 바쁘시니까 여러 결정하실 일도 많으시고 하니까 사실 저는 뭐 다른 조금의 편의를 보는 거에 대해서 절대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징적 유인을 넓게 보면은 저희가 배려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사실 여기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대중교통을 설계를 할 때 저희는 시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설계를 하세요.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은 버스 노선이 어떤지 잘 알고 뭐 잘 찾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처음 그 도시에 가시는 분이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보면 아무리 뭐 인터넷을 찾아봐도 헤맬 때가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계획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저희들이 배려의 아이콘으로 좀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저희 이제 박영남 소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하시면. 그 행복대시 계획 단계부터 관여해 오신 임 총장님 발표를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세종시에 이사 온 지가 한 5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이런 발표에 참석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선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오늘 행복청이나 세종시에 이제 덕담을 하기보다는 현실을 좀 잘 지켜보고 시행착오를 좀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차원에서 시작부터 좀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임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계획과 현실이 괴리가 있었다고 이제 지적하셨어요. 이제 걷기나 자전거 타는 거, 그다음 버스 등 소위 이제 이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을 한 70% 정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승용차를 30% 이하로 만들어서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고 계획가들이 구상했답니다. 근데 현실은 자가용이 교통수단 분담률을 61.6%를 차지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이건 이제 공직자들이나 계획가들이 슬로건으로 만드는 거지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교통 시스템을 보면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세종시만큼 자전거 인프라 좋고 공공자전거 시스템이나 이 퍼스널 모빌리티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잘 갖추고 있는 이런 도시에서 교통수단 분담률이 지금 뭐 1.6%, 1.8%에서 3몇 프로 정도밖에 점유를 못하고 있으면 이 자전거 교통 안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결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교통수단 분담률에서 약 한 30%를 점유할 거를 계획을 하고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BRT 시스템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종시 안에는 BRT 교통축은 하나밖에 없어요. 순환축 하나를 가지고 교통수단 분담을 30%를 점유하도록 생각했다고 하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저는 이 BRT 시스템을 이제 국내에 처음 소개한 사람인데요. 교통축 하나를 가지고 30%를 담당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출발부터 좀 뭐가 좀 잘못됐어도 잘못됐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BRT를 국내에 처음 소개할 때 제가 이제 90년대 말에 이제 이 BRT 시스템을 국내에 소개를 했는데요. 이 BRT를 소개를 할 때는 그 당시에는 BRT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서페이스 메트로라고 해서 이제 지상철.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는 번역해서 옮길 때는 땅 위의 지하철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번역을 해서 옮겼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BRT라는 말 자체를 쓰기 시작한 거는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 있는 ITDP에서 이 BRT라는 말을 처음 쓰고 국제사회에서 이제 공용화됐어요. 근데 이 BRT 시스템을 국내에 들어온 전 과정을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다 아는데 시행착오를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이 BRT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는 소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슈퍼 BRT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 상급 BRT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들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을 봤어요. 브라질의 꾸리지바나 뭐 콜롬비아의 보고타나 뭐 리우, 그다음 멕시코 시티, 뭐 무수히 많은 도시들을 가서 봤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BRT 시스템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종시에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세종시에 만들어져 있는 BRT 시스템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순환 아까 그 코티에서 평가한 게 순환 노선 하나만 소위 이제 그 동메달급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이 베이직 BRT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 세종시 안에서는 저급한 그 BRT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지금 이제 이 BRT 크립 현상이 아주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상당히 커다란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걸 몰라요. 이 영어권 국가에서 크리프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나 상황이 예기치 않은 데서 이제 영향을 추가적으로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BRT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쉽게 이 BRT 시스템을 예전에 처음 만들어 놓았던 것보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방법들을 계속 지금 세종에는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보조 BRT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일반 도로를 달리다가 그다음 전용차로를 들어오도록 하는 이제 보조 BRT 시스템을 도입을 했죠. 이건 BRT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외국의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서 BRT 등급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고 사람들이 타는 게 불편하고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느냐면요. 이 내부 순환 보조 BRT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지선 버스를 달리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중앙버스 전용차로로 들어오도록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공사되어 있는 게 고가도로하고 지하차로를 만들어 진출입 구간들이 없어요. 진출입 구간이 없으니까 두 군데를 궁여지책으로 검토해서 한솔동 있는 데하고 여기 이제 대학병원 있는 근처에다 한 군데씩 해서 이제 들어오도록 지금 만들어 놨는데요. 이런 기형적인 이 BRT 차선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전사고 위험도 상당히 높고요. 제가 실제로 한솔동에 나가서 이제 한 예를 봤는데 BRT 버스가 횡단보도 앞에 일단 이제 정차를 했다가요. 정차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용차로로 진입하는데 안전사고 위험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저는 이제 이 장소에서 사고가 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 BRT 시스템 자체를 이게 아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지하철이라고 그래서 좋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걸 왜 만들어 놨겠어요? 이제 시민들이 이제 편하게 이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지금 이 세종시 안에는 제대로 구현되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지적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이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슈퍼 BRT 시범 사업을 하는 시범 사업 선정 도시로 지금 세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도시 안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BRT를 좀 아는 사람으로 보면 슈퍼 BRT를 여기 도입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정류장을요. 이제 처음 세종시를 만들 때 BRT 시스템 들어와 있던 그때 정류장하고 지금 한 4차례 정도 바뀌었어요. 계속 뭐 처음에는 쉘터만 하나 있다가 그다음 정류장 만들어 놨다가 스크린도 일부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또 다시 안 되니까 지금 또 이렇게 한 4번 정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이제 기본적인 BRT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계획 구상들을 하고 실현을 하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좀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상세히 못 드리는데 이제 이 안에 BRT 시스템만 잘 작동 지금 계획하신 것처럼 30% 이상이 되도록 처음부터 만들었다면
이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얼마든지 갈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교통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를 가지고 30%를 담당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이게 사실 그걸 솔직히 인정하고 지금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토론이 진행되면 이제 제가 또 부연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근데 뭐 사실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너무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뭐 시민분들은 또 공감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크게 말씀을 드리면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계획 단계부터 조금 약간은 실수를 한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BRT가 있다고 하면 그 BRT에 맞게 조금 좋게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지금도 이제 그거를 점점 악화되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들을 입안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뭐 세종시에서 BRT라든지 뭐 버스 관련된 이런 그 정책들을 하시는 분들은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저도 뭐 BRT를 전공을 하지는 않지만 이 보면 BRT 이용객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BRT가 굉장히 좀 단순해 보이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순환망이다 보니까 중간에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 방향으로 타면은 분명히 간 목적지는 적혀 있는데 가다가 내려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버스는 안 와요. 어느 때 보면 지상에서 오고 지하에서 오고 저희 세종 버스 터미널 쪽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게 대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꼭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거 앱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그거를 매일 출퇴근하면서 타는 건 아니고 이제 한 번씩 타거나 이제 이럴 때 하면은 굉장히 불편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찾은 해법이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은 반대쪽으로 돌면 됩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타면 되기 때문에 그런 아주 반대의 그 상황을 사실은 저는 해결책으로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과감하게 뭐 좋은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예. 우리 박영남 선생님이 사실은 우리 BRT뿐만 아니고 이 녹색교통 쪽에는 아주 가장 그 선구자시고 그렇습니다. 사실 좀 박 선생님 같은 분들을 좀 많이 좀 활용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여러 추적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제가 말씀드리면은 현재 BRT가 좀 아까 제가 평가를 받듯 이제 상급이 못 되고 기껏해 브론즈급 뭐 그냥 C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가장 문제가 뭐 우송역 가는 거라든지 대전 왔다 갔다 간 그 분리대도 없어요. 그죠? 차가 왔다 갔다 할 정도 되면서 사실 전용도로라도 할 수 없습니다. 막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요즘 뭐 선거와 같은 데서 전용도로도 아닌 곳을 가지고 보조 BRT라는 말을 쓰면서 BRT를 갖다가 사실 좀 모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하시듯. 그건 사실 BRT라는 거는 일정한 규격 이시하고 일정 전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BRT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시민들이 그쪽도 BRT를 놔달라 하니까 이제 그 보조를 돌리고 있는데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희망을 갖는 거는 아까 이제 30%를 좀 과다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거에 대한 좀 제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현재 BRT가 수송률이 보시면 24.4%입니다. 현재 BRT 분담률이 그러니까 거의 뭐 버스의 수용량에 거의 이제 BRT가 주를 차지합니다. 근데 BRT는 이제 지금 그 순환로로도 그 지금 한 대만 제대로 되면서 저쪽 지금 완성도 안 돼 있고 그리고 BRT와 지금 일반 버스와 이거 페더 시스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현재 우리가 계획한 대로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 BRT 계획할 때는 우리가 요 세종시 요것만 가지고 지금 BRT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대중교통 지향 개발에서 거기에 전부 수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로 BRT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넓혀지고 외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대중과도 연결을 해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뭐 수도권보다 대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기존 도로 가지고 그냥 뭐 노선 저 차선만 이렇게 붙여서 BRT를 놓고 이렇게 돼서 참 형편없는 BRT가 됐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BRT는 이제 전용 차선 차량이 좀 그래도 괜찮아야 되는데 그간 걸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정류장도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런 정류장은 참 있지도 않은데 최근에 좀 만들어집니다만은 그 BRT가 갖춰야 될 그 기본적인 걸 안 돼 있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저도 이제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우선 BRT 차량도 좀 시에서한테 좀 확보를 하는데 시는 이제 예산이 없으니까 그걸 경제기관한테 요청을 했어요. 근데 경제기관에서는 지방자치정부에 뭐 그걸 줄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그저 빈뽕을 해가지고 겨우 이제 지금 LH한테 일단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12대를 받기로 했었고 지금 현재 BRT 정류장도 사실은 LH에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갖춰지지 않고 그거보다도 전 원천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종시는 주인이 없는 그 도시입니다. 설계자도 없고 누가 주인입니까? 여기가 지금 이거 했던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어느 도시니 다 나름대로 그게는 설계의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세종시는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누가 챙기는 사람이 없어요. 지멋대로인데 세종시는 누가 설계했습니까? 도시개념 공모 당선자? 그것도 당선자도 5개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선에서 끝났고 그리고 그 개념은 지금 형에마저 찾기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국토연구원 이걸 가지고 했던 담당자? 그는 당선자를 변형시키는 데만 했었고 지금 솔직히 말한다면 국토연구원에는 당시 교통계획에 담당했던 이 계획의 담당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지금 다 없어져 있고요. 그분들도 아니고 또 행복청 여기는 책임자가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LH공사 그들은 사업자입니다. 총괄기획과 이것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또 총괄기획과조차도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참석했던 분들이 아닙니다. 이 브라질리아 같은 경우는 오스카 니마야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했었고 캔베라는 그린핀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양은 정도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DC는 랑빵이라는 사람이 하고 고집부리 다 했습니다. 그래도 그 개념들을 했어요. 그런데 세종시는 개념을 만든 사람도 없고 그걸 지키려는 사람도 없고 그걸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저 시민이 주인이라는 입장으로 그냥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획이 정말 계획 세울 때는 이상적이 있었는데 현실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좀 그렇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렇더라도 일반 도시보다는 현재 나가고 있는 방향은 옳다. 그리고 하드웨어는 갖춰지면 소프트웨어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아직은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하드웨어 갖추는 데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BRT 문제 말씀하시는데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교통원 사람이 참석하는 게 아니고 막 이를테면 지구단위 계획이면 도시 설계하는 사람도 있어 도무지 교통에 들어설 틈이 없어요. 그리고 검토를 안 해요. 맞으면 지금 환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BRT 정류 법률상 내 환승을 쓰는 그런 스페이스도 없어요. 버스와 같이. 예? 버스와 같이 환승하면 이거 스페이스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베이가. 그것도 전혀 없고. 그래서 그냥 뭐
참 답 제볼 때 그러다 보면니까 그런데 이제 많이 개선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BRT도 앞으로 지금 이제 이게 저쪽까지 완성되면 딴 데 같이 3분 배차, 5분 배차하고 지구단 생활권 도로는 BRT가 전부 담당하게 된다면 큰 부분을 담당을 하고 보여요. 그리고 또 BRT 노선도 좀 이제 좀 변경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한 노선은 아니고 이제 국회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국회도 그쪽에도 수목원이 생기고 원래 수목원이 없었던 게 있거든요. 근처가 다 여러 가지 변형이 축이니까 그러니까 한 가운데 이렇게 하나 좀 BRT는 정상적으로 지금 뭐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궤도 BRT 노선도 지금같이 무슨 BRT도 아닌 기존 버스 다니는 도로에다가 그냥 말만 BRT 해놓고 괜히 그 일반 BRT가 들었다 나가나 교통사고 나게 꼭 좋게 만들 게 아니고 좀 이제 검토해서 좀 할 때가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장님께서 좋은 말씀 역시 해주셨습니다. 뭐 근데 가슴에 가장 저는 와닿는 게 뭐 BRT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더 이제 저희들이 손을 볼 곳들도 많고 도시들도 변해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이제 새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중요한 거는 세종시에는 주인이 없다. 예, 사실은 저는 세종 시민이기 때문에 제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봤더니 주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까? 어떻게 하면은 좀 나 혼자 편리하게 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부터도 마음을 좀 새로 잡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분들하고 저기 채팅에서 나온 얘기를 조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분들이 사실은 뭐 말씀해주신 게 교통 신호가 좀 세종시가 좀 불합리하니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좀 바꾸면 어떻겠냐 뭐 이런 의견을 사실은 내셨거든요. 사실 이거는 참 좋기는 한데 이게 계속 신호 체계를 실시간으로 바꾸는 게 어려운 거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세종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 그리고 이제 횡단보도 같은데 이제 볼라드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좀 애매하게 설치된 것들도 많고 좀 이쁘지 않으니 좀 감성적으로 좀 디자인을 이쁘게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좁은 도로는 이제 50km 이제 5030 얘기인데 50km로 달렸을 때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 광로나 이런 도로들은 좀 더 빨리 달리는 게 맞지 않냐라는 사실은 이런 의견들도 주시긴 하셨거든요. 근데 뭐 어느 분이 답을 뭐 저희 총장님께서 답을 해주시면 참 좋으실 것 같긴 한데 예.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해가지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신호등은 어떤요? 그건 뭐 고정화된 게 아니고 수시로 바꿀 수 있는데 이제 요즘 이제 세종시에 그 스마트하는 교통관제센터가 또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데이터도 업데이트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은 아까 말씀드렸듯 너무 많기도 하지만 그렇게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할 것 없이 거기 좀 전면식으로 할 때는 하고 교통량이 없을 때는 또 좌회전도 만들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좀 전문 조직도 있고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교통공학 어르신은 이제는 좀 그런 분이 있어서 신호등을 전공하는 교통공학 분들이 좀 하나 채용해서 그걸 해야지. 그거 뭐 지금 경찰 이렇게 맡겨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최적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 신호 최적화는 서울시장이 어려워지는데 하여튼 그건 하나의 숙제고 앞으로 저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관제센터 안에 데이터들은 있는데 데이터 좀 모으고 있는데 그것도 좀 체계적으로 모으고 그걸 의도적으로 모으려면 전문가 의식견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좀 알고 모으고 그걸 활용해야지. 뭐 데이터 갖다 쌓아놓으면 뭐 데이터가 아니죠. 그건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신호등 이게 교통량이 막 변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지금 있던 그 방식이 그런데 좀 신호등 그 체제를 조금 다원화시키고 또 전문가가 좀 확보하면서 그 신호등 문제만큼은 조금 좀 우리가 개선해서 우리가 안전도 유지하면서 불편이 없게 하는 방법을 좀 우리가 고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잠깐만 말씀을 좀 더 보완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더 보행 대중교통 중심의 체험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옛날에 군대에서도 밥이 맛있어지려면 사령관님이 와서 같이 드셔야 밥이 맛있어지듯이 우리 보행 환경이나 대중교통 환경도 조금 더 그런 변화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근데 보행자, 자전거, 스쿠터 또 우리 뭐 콜버스 아까 셔클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BRT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좀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다양성을 갖춘 교통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BRT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도 문제고 또 콜버스에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고 또 승용차에만 의존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각자의 여건에 따라서 각간의 소득 수준이나 가족 구성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충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교통체계, 그걸 담아낼 수 있는 도로공간 체계를 같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가운데 확실한 것은 2톤짜리 승용차에 대한 의존도는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탄소세나 탄소관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세종시는 선도적으로 탄소 중립 도시로서의 대응 전략으로서의 교통체계를 표방할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그냥 사고 없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만들겠습니다라기보다는 탄소 중립 도시로서의 선도적인 교통 시스템, 도시 체계를 만든다라는 좀 화두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걸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승용차 없이 육아가 편한지, 승용차 없이 통근이 편한지, 승용차 없이 가족 나들이가 가능한지 이렇게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시나리오를 짜보면 각 생활권마다 어떤 방식으로 이 다양한 교통 체계가 공급되고 운영돼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손쉽게 마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오늘 총장님 말씀해 주신 것조차도 공유가 안 되고 있는 지점이 많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다양하게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셔클이나 전기 스쿠터, 공유 자전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세종 시민마다 하나씩 나눠준다든지 또는 청사구역이나 나성동이나 BRT 도로에 카프리존, 카프리데이 같은 거를 만들어서 자동차 없는 날을 주말이든 언제든 운영해서 차 없이도 BRT 도로에 승용차가 없으니까 더 좋다. 나성동에 큰 주차장은 운영하더라도 내부 도로에 차를 없애니까 훨씬 나성동 이용하기가 재밌다.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주기적으로 시민들이 하게 하면 우리가 승용차를 덜 이용하고도 공간을 훨씬 재밌게 쓸 수 있다라는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면 또 그 과정에서 수용차 의존도를 낮추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세종시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은 뭐 너무나 다들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요. 뭐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분들 중에서 사실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뭐 지방 도시는 보행 중심으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사실 의견도 있으시긴 하셨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맞다고 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긴 한데 이제 시간 관계상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 박사님들도 말씀을 해주시고 총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다들 생각은 하고 계실 겁니다. 대중교통을 타면 외부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정치인분들도 나 지하철로 출퇴근하면 언론에다도 얘기를 하실 수는 있으시죠. 근데 자동차 타고 다닙니다. 기사 딸린 사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뭐 30대, 40대 이런 분들은 벌써 이제 자동차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사실 돌아오기가 쉽지 않으시거든요. 한번 자동차로 넘어가면 정말 돌아오기 힘들다. 편한 걸 버리고 불편한 걸 간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서 저는 학생이었을 때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그 파리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면 학생들은 티켓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지역을 무료로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존에 상관없이. 지금은 이제 존 체계가 없는데 주말에는 무조건 그것만 있으면 무료로 다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미리부터 대중교통은 이렇게 좋은 거야. 굉장히 편리해. 너무 좋아라는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커서도 결혼을 해서도 이제 자동차를 사기 전에 대중교통 잘 돼 있으니까 대중교통 먼저 생각해 볼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이제 스페인 테네리페 섬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대중교통을 회사를 직접 운영을 하시니까 공공기관이죠. 공사인데 운영을 하시는 사장님이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주말에 24시간
거기는 이제 기본 시스템이 이제 트램인데 저희는 24시간 돌립니다. 그래서 왜 24시간 돌려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디스코텍 가서 술 마시면 집에 못 돌아가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24시간 대중교통을 운행을 합니다. 사실은 우스갯소리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차를 그러니까 운전할 수 없는 그 시간에도 대중교통이 있다는 걸 아니까 생활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못했던 것도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장점들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저희들이 어필을 하고 정책적으로도 좀 많이 푸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 세종시에서 뭐 스마트 도시도 좋지만 스마트 도시 말고도 정말 저희가 와이즈하게 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의의 장들도 좀 앞으로 많이 있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들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은 오늘 아카데미는 이걸로 소장님 제가 그 세종시에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거는요. 이제 조금 전에 뭐 계속 임 총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자동차를 대중화시켜 가지고 도시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지금 기후이기 때문에도 그렇게 못 하고요. 이제 지금 세종시는 탄소 중립형으로 도시 시스템을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교통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외국에 그러니까 뭐 미국도 내가 이번에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인프라 예산 투자하는 걸 보니까요. 도로 건설하거나 지하철 건설하고 뭐 이렇게 그런 토목 사업 하는 것보다 걷기나 자전거 타기에 투자하는 게 한 40% 정도 되고요. 총액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이건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파리나 런던 뭐 이런 도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걷기나 자전거 타기 뭐 이런 거를 공격적으로 하는 노력도 물론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탄소 중립형 도시를 만들려면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런 얘기는 다 못 드리는데 아까 우리 오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뭐 시클로비아나 카프리데이 행사 같은 걸 하면서 시민들이 체험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그건 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BRT 시스템이 지금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BRT 시스템이 최근 진화되는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트램도 운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브라질의 꾸리티바 같은 데는 지금 이제 금년부터 인터2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이 BRT 교통축 6개에다가 순환축 하나 있던 거를 순환축 하나를 완전히 탄소 중립형으로 바꿉니다. 전기버스로 운영을 하고 전기를 직접 터미널이나 그다음 정류장 이런 데 전기 생산하고 스마트 그리드에 연결시켜서 완벽하게 지금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동서축과 남축에도 지금 그 연방정부 승인 받고 그다음 상원 승인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정도 되면 이제 전기로 다니는 교통수단이 사실은 도시에 이제 주류를 이루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완전히 자립형으로 전기 생산하고 전기를 다 그걸 가지고 운행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들이 지금 만들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도 진지하게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세종이 다른 데랑은 좀 달라가지고 이 모델 도시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슈퍼 BRT 시범 도시 제가 아까 상당히 문제가 많을 거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기본부터 좀 검토를 다시 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런 상세한 내용은 내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언제 기회가 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들 고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아카데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